안녕하세요. 아리춘몽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중 하나이면서 고대 이집트 3000년의 비밀을 간직한 채 오랫동안 잊혀진 문자로 지내다가 상형문자 해독이란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세계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한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상형문자는 로제타석이란 비석이 발견되면서 그 비밀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그 해독 과정의 스토리와 해독으로 풀린 이집트 상형문자의 비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고대 이집트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이집트 상형문자는 기원전 3200년경 처음 등장합니다. 이집트 상형문자는 고대 이집트인이 나일강 유역에 패권을 갖고 왕조 시대를 유지하던 3000년 동안 계속 쓰여졌는데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보다도 더 오랫동안 사용된 문자입니다. 이집트의 실제 역사를 기록해오던 상형 문자는 기원전 332년 마케도니아 출신인 알렉산드로스에게 왕조가 멸망하고 이민족인 프톨레마이우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고대 이집트는 빠르게 그리스 문화에 적응하여 그리스 문자를 차용한 콥트 문자에 밀려 이집트 상형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신전을 폐쇄하면서 마지막으로 상형 문자를 알고 있던 이집트 신관들이 몰락해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는 잊혀진 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는 오랫동안 아무도 읽거나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연히 해독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1792년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프랑스 공화정이 출범하는데 혁명 당시 대위에 불과했던 나폴레옹이 왕당파의 반란을 진압하고 사령관으로 출전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두자 나폴레옹은 일약 프랑스 국민의 영웅으로 부상합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나폴레옹을 견제하기 위해 이집트로 파병 명령을 내리는데 이집트 원정 중이던 1799년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로제타석이 발견됩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보급과 퇴로를 책임지던 프랑스 지중해 함대가 영국 해군에 패하면서 고립되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립된 프랑스군은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는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의 내용 속에 이집트 문화재가 포함되면서 로제타석을 영국군에 뺏기게 되며 프랑스군에 포함되어 있던 문화재 발굴단은 탁본과 복사본을 만들어둡니다. 로제타석은 프톨레마이우스 5세 집권 시기인 기원전 196년에 만들어졌는데 상단에 이집트 신성문자, 중단에 민중문자, 하단에 고대 그리스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제타석 원본을 소유한 영국과 탁본을 소유한 프랑스 고고학계는 곧바로 하단에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된 부분을 해독하였는데 내용은 신관들이 통치자 프톨레마이우스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부분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단에 이집트 상형문자를 쉽게 해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해독을 못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때 다행스럽게 한 천재가 등장했으니 그는 바로 영국 출신의 토마스 영이었습니다. 뛰어난 과학자이자 고고학자인 영은 1814년 탁본의 상형문자 중 타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로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영은 타원과 세로선으로 강조된 부분이 이집트 통치자나 권력자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로제타석 하단의 그리스어 표기인 프톨레마이우스와 비교하기 시작하는데요. 타원형 안에 상형문자 하나하나를 표음문자로 상정하고 각각의 음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형문자를 표의문자로 보지 않고 표음문자로 본 발상의 전환이 놀랍게도 상형문자 해독의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영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타원형 안에 또 다른 상형문자를 프톨레마이우스의 왕비인 베로니카라고 추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은 갑자기 연구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성과는 휴가를 활용한 오락이었다라고 자평하며 물러납니다. 토마스 영의 해독 방식에 영감을 얻은 프랑스 천재 언어학자인 장 프랑스와 샹폴리 영은 1822년부터 상형문자 해독에 주력하여 영과 동일한 방식으로 프톨레마이우스의 정확한 음절을 알아냈으며 그리스어와 상형문자가 새겨진 또 다른 오벨리스크에서 클레오파트라와 알렉산더의 음절을 추측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 문자와 대조하는 방식으로는 상형 문자의 일부만 해독이 가능했으며
풀리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리스어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오래전에 기록된 아부신별 신전에 있던 상형문자 탁본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는 이 문자인데요. 타원형 안에 그림 4개 중 오른쪽 2개는 이미 로제타석에서 S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부분 두 음절의 음가를 찾기 위해 주력합니다. 이때 그의 언어학적 지식이 빛을 발하는데요. 앞부분 동그란 그림이 어쩌면 태양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로 생각하여 동그란 그림의 음가가 코트어, 태양을 뜻하는 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샹폴리옹은 이 상형 문자 속에 동그란 그림을 라로 가정하고 풀리지 않는 두 번째 음을 M으로 가정하고 풀어보니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또 다른 상형 문자 속에서 이집트 제18왕조 두 번째 파라오인 투투모세를 해독하게 되면서 상형 문자 구성의 비밀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의 비밀은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가 결합된 문자였던 것입니다. 샹폴리옹은 그림 부분의 표의 문자는 콥트어로 음가를 찾고 로제타석에서 이미 표음 문자로 알려진 음가와 결합하여 상형 문자의 비밀을 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이집트 상형 문자의 비밀이 풀리게 되었으며 고대 이집트를 상징하는 유적과 유물 속에 쓰여있는 상형 문자를 해독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샹폴리옹은 상형 문자 해독을 위한 문법서인 이집트 문법이란 책을 저술하여 누구나 상형 문자 해독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샹폴리옹님 참으로 고맙고 고생하셨습니다.